그날 아침 뉴스를 본 국민들은 말을 잃었다. CNN, BBC, NHK 모든 글로벌 방송이 일제히 이 뉴스를 전하고 있었다. 미국 한반도에서 전면 철수 발표. 주한미군은 70년간 이 땅에 있었다. 단순한 군사력 그 이상이었다. 북한을 견제하고 중국을 막아내며 한국의 외교적 버팀목이 되어준 존재. 하지만 지금 그 보호막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청와대에는 비상회의가 열렸고 국방부는 이미 3단계 경계태세를 발령했다. 북한의 전술핵 미사일이 이동 중이라는 첩보도 들어왔다. 주식시장은 붕괴 직전, 시민들은 마트로 달려가 생필품을 사재기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진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가? 한미동맹이 사라진 세상. 대한민국은 이 혼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우리가 절대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시나리오를 시작한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다. 이는 피로 맺어진 약속이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군은 수만 명의 젊은 생명을 한반도에서 잃었다. 그 이후로도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 아래서 안보를 지켜왔다. 그러나 이 동맹이 하루아침에 깨진다면 주한미군 철수는 단순한 군대의 이동이 아니다. 이는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사건이다. 가장 먼저 북한이 반응한다. 김정은 정권은 이를 천우신조의 기회로 본다. 정보당국은 그가 이미 남침 시나리오를 3단계로 나눠 준비해둔 것으로 보고 있다. 1단계 비무장지대 도발, 2단계 국지전 확대, 3단계 전면 남침 혹은 협상 압박. 중국도 즉시 움직인다. 한미동맹 해체는 중국에게 한반도 전략을 전면 수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경제, 외교, 군사 모든 측면에서 한국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창이 열린다. 러시아 또한 침묵하지 않는다. 극동 지역의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 미중 사이의 진공지대를 파고들 것이다. 이 모든 국가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이제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지 않는다. 이 인식이 생긴 순간 외교적 고립과 군사적 위협은 동시에 밀려온다. 우리는 이제 묻게 된다. 한국은 혼자서 이 바다 위의 섬처럼 살아남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약하지 않다. 현재 한국군은 세계 6위 규모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3개가 인정한 첨단 무기들이 있다. 병력도 기술도 정보전 능력도 결코 낮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가 없다. 핵이라는 이름의 최후의 보루.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다. 이는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핵 개발을 포기한 것이며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미국이 빠진다면 그 우산은 찢어진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는 독자 핵무장론이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절반 이상의 국민이 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길은 험난하다. 핵을 가지는 순간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고립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기존 우방국들과의 관계는 무너질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명분 삼아 더 큰 압박을 가할 것이다. 또한 핵무장을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불안정하다. 실전 배치까지 최소 2-3년. 그 사이 한국은 핵 없는 핵무장 국가라는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그래도 우리는 혼자서라도 준비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명확한 정답은 없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하다. 한국이 선택하지 않으면 누군가 대신 선택할 것이다. 미국이 빠진 한반도. 이제 모든 시선은 한국이 아닌 한국을 바라보는 주변국들로 향한다. 가장 먼저 중국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한반도를 자국의 전략적 완충지대로 인식해왔다. 미국이 떠난 틈을 타 한국을 자국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것이다.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은 이미 보여줬다. 한류 금지, 롯데 불매, 한국 제품 퇴출. 이번엔 더 강하게, 더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다. 미국이 없는 너희는 결국 중국과 잘 지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경제 유인 플러스 군사적 위협을 병행할 것이다. 다음은 일본이다. 일본은 미국의 군사적 축소를 군사대국화의 명분으로 삼을 것이다. 평화 헌법 개정을 마친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전환하고 심지어 선제 타격 능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과연 이런 일본이 과거처럼 한반도 위기 상황에 협조할까? 아니면 오히려 한국과의 군사적 경쟁에 뛰어들까?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립된 러시아는 극동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더 강화하고 한반도에 군사적 영향력을 끼치려 할 것이다. 그 누구도 한국 편이 아니다. 심지어 과거 우방이었던 국가들조차 자국 이익을 위해 한국을 교환카드로 쓸 수 있다. 이런 세계에서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없다는 전제는 한국에게 잔혹한 질문을 던진다. 너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나? 여기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생존 전략 3가지가 있다.
하나하나 장점과 치명적 약점이 공존한다. 독자 핵무장 마지막 선택, 금단의 카드.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자체 핵 개발이 가능한 나라다. 핵연료 기술, 인프라, 과학 인력 모두 준비되어 있다. 전술핵부터 시작해 실전 배치형 전략핵까지 2-3년 내 실전 투입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는 곧 NPT 탈퇴를 의미하고 전 세계적 외교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북한, 중국, 일본 모두 핵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 한반도 전체가 아시아의 쿠바 미사일 위기로 변할 수 있다. 핵은 한국을 지켜줄지도 모르지만 동시에 모든 주변국을 자극하는 양날의 검이다. 이 새로운 군사 동맹 구축, 나토의 아시아판, 미국이 떠났다고 해서 다른 대안이 없진 않다. 한국은 다자 안보 체제를 추진할 수 있다. 예컨대 일본, 호주, 필리핀, 대만과 함께 아시아판 나토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일종의 중국 견제 동맹이다. 이 경우 미국이 떠난 공백을 다른 민주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메꿀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과의 역사적 갈등, 그리고 각국의 국익 우선주의다. 전쟁이 실제 발발했을 때 그들은 과연 한국을 위해 움직일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3. 전략적 중립 플러스 첨단 무기 강화. 마지막 전략은 스위스처럼 전략적 중립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적대하지 않으며 철저히 자국 중심 방어 전략을 짜는 방식. 이를 위해선 첨단 무기, 사이버전 능력, 우주전 대비 등 모든 분야에서 초월적 방어력이 필요하다. 전시, 작전 통제권을 완전히 가져오고 자주 국방에 100% 의존하는 형태다. 문제는 정치적 회색지대에서 한국이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미국도 중국도 중립을 오래 허용하진 않는다. 세 전략 모두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한국은 선택을 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늘 믿어왔다. 미국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면 그 순간 우리는 진짜 질문과 마주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지 군사력이나 외교 전략을 묻는 게 아니다. 이 나라는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가? 정치, 언론, 국민, 기업 모두가 국가라는 이름 아래 단결할 수 있는가? 핵을 가질 것인가, 외교를 바꿀 것인가, 중립을 택할 것인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우리는 과연 한 나라로서 생존 의지가 있는가? 한국은 지금까지 가진 것 없이도 살아남았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고 가장 빠르게 민주화를 이뤄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시대다. 동맹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실. 그 안에서 우리는 성숙한 국가로 다시 태어나야 할 때다. 미국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